메라바, 이스탄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곳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실크로드의 종착역, 바로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은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아주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낭만적인 도시인데요. 이스탄불의 낭만을 느끼러 떠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출발! 여기는 술탄아멧 광장입니다. 이스탄불의 대표적인 유적 아야소피아와 술탄아멧 사원이 이 광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1년 내내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야소피아 성당입니다. 비잔틴 건축 예술의 대표로 알려져 있는 아야소피아는 처음 지어졌을 때 이제 서기 360년에 정교회의 성당으로 지어졌다가 나중에 15세기에 오스만 제국에 들어옴으로써 이슬람 사원으로 쓰여졌다가 또 나중에 아타투르키 터키 공화국을 세우면서 박물관으로 바뀌었었습니다. 박물관으로서 전 세계 관광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다가 이제 최근에 작년에 다시 사원으로 바뀌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야소피아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박물관일 때는 상관없는데 사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머리에 이거를 이제 두르고 이걸 가리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두르고 머리카락을 가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 보시죠. 이렇게 기독교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야소피아의 내부에 들어와 있는데요. 보시면 엄청 높죠? 여기는 높이가 약 56.6m로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하나가 이렇게 넉넉히 들어갈 정도의 높이인데요. 이렇게 높은데 이 높이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하나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돌들이, 그러니까 이 사원을 이루고 있는 돌들이 세계 곳곳에서 온 돌들이라서 같은 돌이 하나도 없고 다 다른 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굉장히 시원해요. 에어컨 하나 없이 이렇게 시원하게 통풍이 잘 되게끔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유리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저거는 이제 성당 양식이에요. 성당에 보이는 유리인데 보면 아랍 글자가 엄청 많죠. 이제 아야소피아가 아까 말했다시피 아야소피아의 가장 큰 의미는 이렇게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섞여 있다는 거. 저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생긴 게 있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저 문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게 이제 이슬람 문화에서 비롯된 거지요. 이제 바닥에 보시면 지금 초록색인데요. 카펫이 깔려 있는데요. 사원이 되기 전에는 카펫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대리석들도 사실 온 나라에서 갖고 온 각 이제 아름다운 대리석들이 많았는데
카펫이 깔려 있어서 못 본다는 점 많이 아쉽습니다. 자, 여기는 카팔루 찰시인데요. 영어로는 그랜드 바잘, 즉 거대하고 웅장한 재래시장이라는 뜻입니다. 터키어로 하면은 지붕이 덮여있는 시장, 그러니까 여기는 지붕이 덮여있는 거대하고 웅장한 재래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웅장할지 같이 보실까요? 약 9,000평이나 되는 이곳에는 61개의 골목이 있고 4,000여 개의 상점이 있어요. 그리고 입구도 21개나 있는데 그만큼 길이 복잡하고 미로 같아서 길을 잃어버리기 엄청 쉬워요. 그래서 어떤 입구로 들어왔었는지 잘 기억하셔야 길을 안 잃어버리십니다. 어떤 물건들을 팔고 있을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와, 이게 다 수공 예품이에요. 이 터키 유명한 도자기들이거든요. 다 수공 예품이고, 이거 보시면은 사실 터키의 색깔을 조금 느끼실 수 있어요. 약간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이런 것들이 다 터키의 터키만의 색깔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유명한 등이 있습니다. 등. 자, 여기는 유명한 카페트. 와우. 와. Good, very good. 먹음직스럽네요. One? 보니까 오이 피클에 채소와 구운 고등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탄불의 명물 고등어 케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스탄불에 오면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죠. 백종원 씨도 엄청 좋아하는 고등어 케밥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시킨 음료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샬감이라는 음료수고, 한국에 비하자면 약간 동치미 국물 같은 시큼하고 새콤하고, 근데 이렇게 고등어 케밥이랑 또 특별히 잘 어울리는 음료수입니다. 이 샬감은 이렇게 색깔이 짙죠?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검은 당근, 여기 검은 당근 보이네요. 또 무로 만들어진 음료수입니다. 오, 뭔가 엄청 시원한 맛. 여기가 진짜 이거 막 뚫리는 맛. 바로 고등어 케밥 한 입. 가시는 조심하시고. 그리고 터키가 또 빵이 진짜 맛있어요. 터키는 빵도 맛있어요. 이거는 레몬즙. 이거 넣고 먹어도 맛있어요.
고등어 한 입, 찰감 한 모금. 이제 우리 갈라타 타워를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갈라타 타워를 이 튜넬이라는 지하철을 타고 올라갈 텐데 이 튜넬은 1875년대에 처음으로 개통되었을 당시에는 사실 지하철이 아니고 증기기관 차였다고 해요. 이렇게 증기기관 차였다가 이게 계속 새로워지고 지하철이 된 거예요. 가보시죠. 터키에는 과일이 많아서 이렇게 군데군데 생과일 주스를 파는 곳이 있는데요. 한번 마셔볼까요? 아직 석류철이 아니긴 한데 석류철일 때 더 맛있고 더 싸요. 엄청 건강해지는 맛? 자, 저는 이렇게 입장권을 사고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 타워를 올라갈 거예요. 좀 이따 만나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갈라타 타워에 올라왔는데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여기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여기가 골든홈, 터키어로는 할리치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제 이곳이랑 저 골든홈 맞은편에 있는 이곳이 이제 유럽이고요. 이제 저기 다리가 보이는데요. 다리를 건너서 넘어가는 저곳이 바로 아시아 대륙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에 있는 저 배들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 해협이 바로 보스포러스 해협입니다. 오늘 함께 갔던 저기 보이시나요? 저게 바로 아야소피아 성당. 그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입니다. 블루 모스크라고도 하죠.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거 보이시죠? 저게 이제 오스만 시대 때 왕실이 거주하던 톱카프 궁전입니다. 관광객들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광객들의 완전 명소지요, 명소. 사람들의 발길이 1년 동안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나중에 터키 한번 오시면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터키 전체적인 풍경 쫙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지금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스탄불 시민들에게는 이 배를 타고 두 대륙을 오고 가는 것이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상 중 하나인데요. 왜냐면 제 뒤에 있는 저 보스포러스 해협이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경계선이기 때문이에요.
저기 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저게 바로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제1대교입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고요? 뭐 고작해야 15분 정도?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 바다버스라 불리는 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출퇴근을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놀러 다니고 그럽니다. 자, 저는 지금 도마바체 궁전에 와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메인 궁전은 아야소피아 옆에 위치하고 있는 톱카프 궁전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아름답고 아주 화려하기로 소문난 도마바체 궁전에 왔습니다. 궁전 내부는 촬영 금지라서 못 보여드리는 점 아쉽고요. 다음에 나중에 꼭 직접 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 도마바체 궁전은 1850년경,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의 말기에 지어졌는데요. 이걸 지은 술탄이 바로 압둘메짓 술탄입니다. 술탄 압둘메짓이 왕자일 때 프랑스로 유학을 갔었는데요. 거기서 베르사유 궁전을 감명 깊게 보고 후에 술탄이 되고 나서 그때 보았던 프랑스 유학 때 보았던 베르사유 궁전을 모델로 삼아 이 도마바체 궁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바체 궁전은 외관도 그렇지만 특히 내부가 엄청 화려한데요. 여기에 쓰여진 금만 해도 14톤, 은은 40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금, 은, 그리고 크리스탈로 안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궁전을 짓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백성들의 경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나라 재정을 막 낭비했는데요.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즈음에 오스만 제국은 이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Merhaba, bir tane simit alabilir miyim? 자, 이렇게 시미트를 샀는데요. 터키에는 길거리에 이렇게 빵을 파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거는 시미트라는 빵인데 둥근 모양의 깨빵이에요, 깨빵.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이게 다 깨예요. 맛은 고소하고 약간 짭짤하면서 바삭하고 맛있어요. 시미트는 터키 국민 간식인데 간식으로도 먹고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 먹어요. 이렇게 바다를 전망으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터키 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어차피 길거리에 많이 파니까. 여러분, 이스탄불은 한때 지중해 일대를 지배했던 비잔틴 제국의 수도로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름으로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죠. 제 뒤에 보이는 이 성벽이 바로 천년 비잔틴 제국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준 테오도시우스 성벽입니다. 450년경에 완공이 되었고 총 길이는 22.5km나 된다고 합니다. 이 성벽은 3중으로 되어 있고요. 웬만해서는 이 성벽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30만 대군을 거느린 오스만 제국이 포탄 무게만 수백 킬로에 달하는 우르반 대포를 쏘아가며 3년 가까이 수많은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여유를 느끼고 싶을 때 혹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싶을 때 어디를 찾으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카페를 찾으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우리들에게 카페가 매우 친숙한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OX 퀴즈 하나 드릴게요. 세계 최초로 카페가 문을 연 곳은 이스탄불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맞습니다. O입니다. 세계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1475년 이스탄불에서, 그 당시 이름으로는 콘스탄티노폴에서 문을 열게 됐는데요. 커피콩이 발견된 곳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인데요. 당시 이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은 이 커피 맛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475년 화려한 장식과 진한 커피향이 가득한 키바한이라는 카페가 최초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오스트리아를 침공하는 계기로 이제 커피가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터키 사람들은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차나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이 카페의 시작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커피에서 비롯됐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근래에 와서는 사람들이 카페에서 커피보다는 차를 훨씬 더 많이 마시는데요. 1인당 차 소비량 1위 나라가 터키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터키 사람들의 커피 마시는 문화는 차 마시는 문화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탄불의 낭만을 느껴보셨나요? 네,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는 이곳 이스탄불을 소개할 수 있어서 무척 행복했답니다. 아직 보여드릴 것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어서 많이 아쉬운데요. 다음 기회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수많은 유적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이곳 터키 이스탄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